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SK텔레콤의 블록체인 인증 유닛의 이미연 리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DID 기반의 전자증명 서비스와 마이데이터라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크리티컬한 이슈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DID를 소개를 드릴 겁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정보의 주권, 정보의 주인이 누구인지라는 질문을 요즘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있다고 칩시다. 땅 A, 땅 B, 땅 C 이렇게 땅 주인들이 각각 있고 그런데 사용자가 여기 눈이 왔다고 쳐봅시다. 눈이 와서 그 땅 위를 사람들이 지나다녀요. 그러면 당연히 발자국이 생기겠죠. 그럼 제가 질문을 이 발자국이 생겼는데 발자국의 주인이 과연 땅 주인일까요? 발자국 주인일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옛날에 오성과 한음에서도 보면 감나무가 우리 집 감나무인데 담장 너머로 감 가지가 뻗쳐 있어요. 그리고 감이 그 벽 너머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때 옆집 사람이 감을 따먹는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저는 화두를 좀 던지고 싶은데요. 당연히 그 땅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없었으면 발자국도 생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땅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땅을 만들었잖아. 그 위를 네가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현행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합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라면 비식별 조치 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심지어 이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현재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즉, 현재는 땅 주인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사전 동의, 개인들로부터 사전 동의나 비식별화 조치를 하면 땅 주인인 서비스 주체가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옳은 걸까요? 네. 여기에 많은 이권들이 들어가 있고 현재의 정보의 흐름 이런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서구 유럽 같은 경우 GDPR에 보면 개인정보는 개인의 것이다. 어떠한 형태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현재 시점에서는 규제도 문제지만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자신의 정보를 보관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루트, 방법이 없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 개인정보는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앞에서 제가 발자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발자국이 어떤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개인의 식별 정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를 입증할 때 내미는 주민등록증의 가장 크리티컬한 정보 요소는 주민번호입니다. 그리고 이름, 사진, 주소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오프라인 상에서는 주민증을 내보이면서 나를 입증했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어떻게 하죠? 온라인 상에서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죠. 그리고 공인인증, 즉 금융거래라든지 공공민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나임을 입증하고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CI 값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식별자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 식별 정보들이 있고 내가 특정 서비스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 정보가 발생을 합니다. 나는 요금제는 뭐를 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언제 AS를 요청했고 서비스를 받았다 하는 그런 가입 정보와 서비스 이용 정보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IP를 추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모바일 상에서 하게 되면 이제 개인의 위치 정보까지 개인의 정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서비스 이용자들은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누가 언제 들어왔고 어느 페이지에 머물다 갔고 어떤 버튼을 클릭을 했고 어떤 상품 정보에 관심을 보였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소비자가 우리 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와 같은 정보를 분석해서 고객을 클러스터 등급화합니다. 등급을 매기고 고객의 취향과 구매 의향을 파악을 해서 마케팅에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땅에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괜찮았을 텐데 내 땅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중개업자라고 하죠. 정보 분석 중개업자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이 땅 1, 땅 2, 땅 3에 걸쳐서 그 사용자의 행위 정보를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팔아먹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저기 공유하고 팔아먹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매체, 소비자가 많이 드나드는 곳에는 분석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고객 전환을 일으켜서 매출을 크게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정보들을 다루는 곳은 어디냐 하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곳은 역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회가 매기는 각종 식별자를 저희가 달고 살아요. 주민번호도 그렇지만 학교에 들어가면 학번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속 학교, 회사, 은행, 병원 그리고 각종 서비스 회사들이 나와 관련된 정보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은 다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기관의 서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관에서 기관으로 정보를 이동할 때에는 나한테 물론 동의를 받긴 하지만 기관의 서버에서 기관의 서버로 다이렉트리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각 기관에서 현재는 알아서 전송하고 공유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 라는 질문에서 그 DID라고 하는 걸 고찰을 하게 됐고요. 개인의 정보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자라는 컨셉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DID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ID라고 하면 아이덴티티와 아이덴티파이 이렇게 저희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아이덴티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내 옆에 앉은 사람 딱 보면 알잖아요. 내 사무실 옆에 앉은 사람을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알아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출석부를 부르고 이름을 불러서 얼굴이랑 매칭을 하죠. 그렇게 알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구별이 필요 없어요. 대면 사회에서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온라인상에는 어떻죠? 온라인상에서 SNS를 하거나 혹은 서비스에 가입할 때 내가 나임을 어떻게 증명하죠? 별명을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기도 하고요. 혹은 아이디, 아이디나 별칭 이렇게 해서 나의 주장 이런 것들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간의 그 사회 활동의 반격이 늘어나고 온라인상에서 그 다루는 내가 관계를 맺는 사이트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데서 저는 문제가 일어났다고 보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라는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사이트와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이 기존의 아이디는 인간의 그 기억에 의존하고 내가 인지하는 아이디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유의 증명은 패스워드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생성 방식 또한 그 해당 사이트에서 중복 체크를 하면서 그 해당 사이트의 중앙에서 생성 관리를 하게 되고 내가 다음번에 들어갈 때는 직접 입력을 하게 돼요.
근데 매일매일 들어가는 사이트면 이게 잊어버리지가 않는데 어쩌다가 한번 들어가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노상 아이디 패스워드를 잊어버려요. 그럼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창이 뜨냐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내가 자주 쓰고 있는 아이디로 접근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혹은 공인인증, 혹은 패스와 같은 본인 확인. 이제 이런 방식을 써서 사이트와 내가 다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좀 생각을 바꿔봤어요. 앞으로 IoT가 더 많이 확산이 될 거고, 즉 웹이나 모바일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기들이 나를 알아야 할 텐데, 그런 세상에 오면 우리는 그 한정된 인간의 기억력으로 내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찾는 거는 무모한 짓이다. 그러면 어떻게 나임을 입증하게 하지? 기계가 알아서 하게 하면 돼요. 기계는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지? 얼굴 보고 하나요? 아니면 내 인간성 보고 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계는 굉장히 심플한 스트링 값으로 사람을 인지하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착안을 한 것이 DID라는 컨셉입니다. DID는 Decentralized Identifier의 약자인데요. 이거는 머신이 알아볼 수 있는 아이디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프라이빗 키, 기계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프라이빗 키로 소유 증명을 하는 거고요.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분산된 환경에서 스스로 생성을 할 거고, 방식은 그 월렛을 통해 자동으로 제시가 되게 하는 거고요. 주 쓰임새는 로그인, 전자서명, 그리고 메시지 암호 코어에 활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DID는 그 W3C라고 하죠. 여기에 그 가이드 규정에 따라서 DID 정보의 포맷을 맞춰봤습니다. 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스트링 값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온라인의 웹 서비스와 관계를 맺을 때 1대1의 시큐어한 관계값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DID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ID 값은 이런 ID 값뿐 아니라 PKI 방식으로 그 암호와 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 키가 부여가 되고 개인 키로 해독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게 분산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탈중앙화된 분산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각종 증명의 도구들을 올려놓고 증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DID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DID는 기존의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를 그 이슈어, 증명 정보를 발급하는 이슈어와 그리고 증명 정보의 주인인 홀더, 즉 단말의 소지자라고 저희는 칭하고 있고요. 홀더. 그리고 증명 정보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이용기관들을 베리파이어라고 칭하고 있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각종 증명의 검증 도구들을 올려놓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과 다른 방식은 그 앞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기존에는 증명정보의 발급기관과 정보 이용기관 사이에서 다이렉틀리 정보 교류가 일어났습니다. 이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 관계를 끊고 개인에게 증명정보가 귀속되도록 합니다. 개인의 단말의 안전존에 또는 이 정보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개인의 저장소가 만들어지겠죠. 그곳에 보관을 하고 제3자가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기관이 정보를 나에게 요청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내가 전송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내가 준 정보를 이용기관이 믿을 수가 없겠죠. 나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명을 누가 발급했느냐를 가지고 검증을 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용기관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 도구들을 가지고 증명서의 위변조, 유효성 관리를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기존의 앞에서는 데이터 허브와 같은
커다란 그 통이 만들어질 거고 각종 API를 통해서 정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빨아다가 와서 그 허브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 분석 기능이나 이런 걸 써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활용하게 하는 이런 시나리오, 이런 흐름이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개인의 정보는 개인의 호주머니, 개인의 단말, 개인의 저장소에 넣는다라는 그 철학, 사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이용하는 모든 정보, 근데 여기서 이 정보는 중요 정보를 뜻합니다. 사실은 그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그 밸류가 있는 그런 정보들에 한해서 증명서 형태로 발급을 받고 그 정보들을 바로 내가 보관을 하고 내가 필요한 곳에 전달을 하게끔 이제 정보의 흐름을 바꿔 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제가 그 간략하게 내가 정보를 이용기관에게 전달을 하면 그 이용기관에서는 나라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믿지 않고 내가 전달한 정보가 사실인지 그 사람이 원하는 정보가 들어있는지를 검증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 방법으로 저희는 수학적인 암호학적인 증명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PKI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에 퍼블릭 키 사인을 해서 전달을 하면 그건 암호화가 되는 데이터고요. 그 암호화된 데이터를 프라이빗 키, 내가 전달한 프라이빗 키를 풀면 복화돼서 해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메시지에 내 프라이빗 키로 사인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사인, 전자 서명 값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 전자 서명 값은 퍼블릭 키로 풀어서 오센틱, 인증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단순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제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검증의 도구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4가지 정도의 검증 도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DID 더큐먼트라고 해서 그 기관들이 증명서를 발급할 때 퍼블릭 키로 같이 말아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퍼블릭 키를 블록체인상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블록체인상에 있는 펍키를 가지고 개인이 전달한 증명 정보에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거고요. 근데 이용기관에서 볼 때는 어떤 정보들이 어떤 증명서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데피니션들을 같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덴셜에 대한 데피니션, 증명서 내용이 뭐고 어떤 데이터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리보케이션은 이거는 그 해당 증명 정보가 폐기, 즉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자격이 없을 때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증명서 폐기 여부 검증을 위해서 증명 발급 기관에서 계산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가 되면 계산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 증명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학적으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셀프 서버린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이슈, 즉 정보의 발급 기관과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 간의 다이렉트리하게 정보가 주고받고가 이루어졌으면 물론 개인의 동의는 없지만 미래에는 그 중간에 개인이 개입을 해서 나에 관련된 정보들은 다 개인의 단말 내에 또는 안전존에 또는 보관소에 들어가 있게 되고 개인을 통해서 이용기관한테 전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 봤고요. 저희는 이제 SKT는 텔레콤 베이스, 즉 모바일 서비스 향의 서비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바일 상에서의 증명 정보 지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니셜 앱이라고 하는 증명 지갑인데요. 여기에 나의 중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서 보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각종 생애 이력 정보들, 출생과 관련된 거, 가족 정보, 주소, 재학 정보, 재직, 경력,
납세 이력이나 대출 상환 이력, 재산, 명의 정보, 주거래 계좌 정보, 향후에는 자격증, 면허증, 건강 기록이나 상벌 사항 등과 같은 중요 정보들을 다 나의 단말 안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편집, 가공할 수 있고 누구한테 전송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내 정보의 제공 또는 판매의 주체도 이게 하는 그런 기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앞서서 개인에 관련된 다양한 증명 정보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기존의 오프라인 아날로그 베이스에서는 대표적인 증명 정보는 다 증의 형태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주민증, 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학생증, 사원증, 각종 자격증, 그리고 소유와 관련해서는 회원권, 이용권, 계약 문서 같은 것들이 오프라인의 종이 또는 플라스틱 또는 수첩, 기타 등등의 형태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는 크리티컬한 정보 요소들이 있습니다. 애트리뷰시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의 최소 단위들이 정의가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개인의 출생, 즉 본원적으로 주어지는 자격,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노력을 통해 획득한 취득 자격, 돈을 주고 산 소유 자격과 같은 다양한 증명 정보들을 디지털화해서 개인의 손아귀에 넣어주는 게 저희의 비전이고요. 여기에서 주민증이다. 주민증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또 부가적인 증명서들이 존재합니다. 신원증명, 가족관계 인감증명, 복지수당의 수급이력, 4대 보험 가입증명, 송금, 결제, 계좌 개설, 통신 개통, 중요한 재산 계약과 같은 다양한 내 신원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증명서들 또한 크레덴셜의 형태로 보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제가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것들 하나하나가 버티컬 서비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여기 보시면 학생증이나 사원증이 있잖아요. 그럼 이 학생증이나 사원증을 가지고 어떻게 돈으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지? 고민을 하다가 출입 통제와 결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목에 매는 폐용증의 첫 번째 기능 중에 하나는 리더기와 통신할 수 있는 통신 모듈이 있어서 출입, 스피드 게이트를 통과하거나 문의 컨트롤 해가지고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출입 통제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증명 정보를 가지고 첫 번째로 시도한 버티컬 서비스는 모바일 출입 인증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안에 내가 회사로부터 받은 혹은 대학교로부터 받은 학생증, 사원증 증명 정보를 DID 형태로 발급을 받아서 그것을 출입보안회사의 리더기와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모바일상에서 안전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여기서 기존의 모바일 카드랑 틀린 점은 DID를 활용하기 때문에 리보케이션 체크를 DID가 알아서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출입보안회사가 해당 회사의 HRDB로 접근을 해서 거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빨아다가 별도의 DB 서버를 만들고 거기에 출입키 값을 매핑을 해서 실제 목에 폐용하는 혹은 모바일상에 있는 키값과 리더기가 주고받는 키값을 일치시켜야지만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고리를 끊고 저희가 회사로부터 직접 사원 증명을 받고 출입 권한 증명을 크레덴셜 형태로 발급받아서 개인의 모바일 안에 집어 넣어놓고요. 그냥 저희 홀더 모바일 앱에서 리더기와의 통신 모듈만 일치시키고 증명을 받으면 바로 키발급 서버에 크레덴셜이 날아가고 키발급 서버는 어디에서 증명을 확인하냐?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아까 얘기한 기관이 발행한 펍키가 맞는지를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맞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키를 발급해서 문을 열어주는 시스템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요구하는 곳들은 내부의 보안 규정이 높은
기관들 혹은 하나의 폐용증으로 여러 출입처를 관리해야 되는 곳 혹은 외부 방문객이 굉장히 많아서 이 키를 그때그때 주고받고 발급하는 것이 까다로운 그런 기관에서 저희의 방식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DB를 덤프를 뜨거나 그 API를 열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즉 저희가 만든 DID SDK를 해당 HRDB에 포팅만 하면 알아서 블록체인 DID 플랫폼의 정보 처리 프로세스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 심플해진 거죠. 예. 저희가 만든 그 DID 기반의 전자증명 서비스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저희의 홀더 앱, 그 정보 주체의 단말 내에 중요 정보를 보관하는 지갑 형태인 거고요. 각종 증명을 발행하는 기관들, 이슈어와 그 개인이 전달하는 증명서를 수취하는 기관들로 나눠져 있고, 말씀드린 대로 펍키와 같은 증명의 도구들을 블록체인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니셜이라고 하는 앱 이름인 거고요. 여기에는 내가 발급받은 전자증명서 그리고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발급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QR과 같이 그 리더기와 통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같이 제공을 하고, 아까 그 전자서명 기능이 있어서 향후에는 나의 신원이나 자격 기반으로 뭔가의 계약 행위를 할 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전자증명 서비스는 나의 그 신분 자격뿐 아니라 각종 재증명을 발급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어디 채용에 어플라이를 하겠다라고 하면 대학교로부터 졸업증명, 성적증명을 발급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손보사나 실손보험회사한테 그 청구를 하려고 할 때면 의료부로부터 진단서나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금융재증명, 뭐 대출을 받거나 보험회사와 계약을 할 때, 그리고 공공재증명, 그리고 각종 계약을 맺을 때, 그리고 그 가장 근시일적인 예로는 온라인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도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출입과 같은 영역에서는 출입 통제를 대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뭐 은행, 카드, 증권, 보험들의 보험 청구 심사나 대출 자격 심사 혹은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자격증 보유, 뭐 의사나 변호사나 공무원과 같은 특정 자격 가진 사람들한테 집단 대출을 할 때 자격증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소구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 반경 내에서 집에서 뭐 회사 생활, 사회 생활을 할 때, 금융 거래를 할 때, 혹은 공공 영역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게 되는 그 증명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저희 DID가 불편함 없이 서류로 발급받거나 혹은 기관에서 기관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형식이 아닌, 내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셀프 서버링, 정보 주권을 되찾아 주는 데에 일조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DID 생태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